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백선기입니다. 사춘기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애들과 소통하기 참 힘드시죠. 누구나 쿨한 엄마 아빠가 되고 싶지만 당신 자녀들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오늘도 이 자리에 사회적 기업 신바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느 해인가 제가 수능 시험 전날 신 대표님의 트윗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수능을 봤던 안 봤던 21세 이하면 내일 우리 카페 공짜다. 매번 수능 본 애들만 할인 지겹지. 그래 수능 본 애들도 고생했지만 그냥 산다는 게 점점점 이런 글귀였는데요.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수능 시험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이면요. 온 나라가 숨을 죽여야 되는 우리 신기한 대한민국이죠. 그 또래 아이들이면 누구나 당연히 수능은 다 본다. 이렇게 주변에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꽤 많을 텐데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과연 누굴까 참 궁금했습니다. 먼저 정말 공짜였나요? 어땠어요? 신 대표님. 네, 공짜입니다. 정확하게 회사 네. 트윗이고요. 제가 수능을 안 봤기 때문에 아직 안 봤는데 뭐 수능 때만 되면 굉장히 많은 이벤트, 뭐 수능표 갖고 오면 뭐 할인, 네, 그렇죠. 뭐 어디 뭐 공원, 뭐 많죠. 어디 뭐 다 그런데 저는 제가 수능을 안 봤기 때문에 네. 왜 분명히 안 본 애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걸 올렸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어떻게 호응도는 어땠나요? 저희가 그때 뭐 매장이 많지 않아서 왔던 것 같은데 뭐 몇십 명 온 건 아니었고요. 네. 10명 이하로 왔던 것 같아요. 오긴 왔던 것 같고요. 네. 제가 매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네. 네. 그 이후로도 계속 어떻게 하셨나요? 아니면 한 번 이벤트였나요? 선거날이나 사실 수능날 같은 어떤 시즌 이슈가 있을 때 뭔가 하려고는 해요. 네. 근데 그건 제가 하라고 할 때도 있고 담당자가 할 때도 있는데 네. 뭔가 계속 했을 거예요. 선거거나 아니면 뭐 수능 뭐 이런 시즌 이슈가 있을 때는요. 네. 네, 그렇군요. 신 대표님의 페북이나 또 언론과 인터뷰 내용을 읽다 보면요, 거침없다, 호탕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실제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연 많이 하고 다니시죠? 어떻습니까?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사춘기 청소년들하고 소통하는 거 어렵지 않으신가요?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가. 네.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는 것 같고요. 이게 교육적으로 좋냐 안 좋냐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뭐 저는 비속어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네. 사석에도 많이 쓰고 네. 저희 직원들한테는 아예 그냥 뭐 저희 공지 단체방에서는 제가 욕을 많이 씁니다. 네. 뭐 기분이 좋든 나쁘든 네. 감탄사로 많이 쓰는데 네. 그런 어떤 좀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가 그게 힘들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요. 예. 네. 일단은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런 느낌이 강연하신 분 입장에서 네. 든다라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청소년 아이들하고. 근데 그걸 이렇게 하신다라는 건 어떤 뭔가 공감하는 게 많은가 보죠. 어떻습니까? 뻔하지 않아서 지금 되게 중요한 거 말씀해 주는 건데요. 사실 굉장히 그럴 때가 있죠. 뭐 정말 이제 얘네들이 날 믿는다. 네. 얘네들이 날 신뢰하는 것 같다. 내 말 아래 굉장히 귀를 기울인 것 같다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삶이 사실은 굉장히 우등생적인 삶이 아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항적이었고 심지어 저 학교 그만두고 혹은 그쯤에 제 친구들 부모님은 저랑 놀지 말라는 얘기를 네. 까지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애들은 분명히 그런 친구들도 있고 자기 주변에 자기가 그런 친구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좀 많이 우등생인 거 뭐 몇 프로나겠어요. 우등생 5% 10%인데 네. 대부분 평범하거나 평범하지 않은 친구들을 네. 갖고 있겠죠. 그래서 좀 공감하는 게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위기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계신데요. 그들은 어떤 고민들을 주로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고민이 있으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고민이 없는 애들, 꿈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네. 무기력하거나 네. 그런 친구들 차라리 뭔가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좀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네.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근데 네. 그런 친구들도 있죠. 뭐 꿈이 없거나 혹은 뭘 해야 될지 모르거나 무기력하거나 네. 좀 약간 자존감이 굉장히 나서 패배주의적이거나 네.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위험한 친구. 뭐 자살할 수도 있고요. 네. 뭐 갑자기 폭발해서 범죄를 저질 수도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애들이 많아요? 어떤가요? 만나보신. 네,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하신 교도소도 그렇고요, 교도소 가는 성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리 치료도 굉장히 사실은 병행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4년 동안 그런 걸 못했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해요. 얘가 지금 뭐 자존감은 어느 정도이고 뭐 회복 탄력성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 심터한 이런 친구들은 학대받는 친구들도 많고 또 예. 소년원 기본적으로 소년원 갔다면 자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가요?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가 없죠.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자존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져 있어서 네. 일단 그런 것들의 치료도 필요하죠. 네. 네. 그럼 그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시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거 듣는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인데 그럴 수 우리 애들은 상관없다. 우리는 안 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대한민국의 위기 청소년의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네. 4분의 1인데 물론 4분의 3이 그럼 위기 청소년이 아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그 친구일 수도 있고 네. 또 뭐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 청소년들 전문 뭐 대표들이 좀 모여서 미션 중심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네. 저는 위기 청소년이 그런 태소나 저희 회사 그런 데다 집중을 하잖아요. 네. 근데 다른 회사에 조용하고 학교도 잘 다니는데 위기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전 네. 몰랐어요. 그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 마음속의 폭탄을 밖으로 터트리냐 안으로 터트리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있다 안으로 터트리는 애들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사고도 안 치고 문제도 없는데 네. 갑자기 자살해버리거나 예. 이런 사례가 실제로 굉장히 많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조금 더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범위가 좀 넓어졌는데 네.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저는 대부분 다 위기 청소년 생각해요. 너무나 불행하고 네. 너무나 그 경쟁에 대한 압박들 그다음에 무슨 학원을 뭐 3-4군데 다니는 거 네. 저는 굉장히 불행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그 질문 풀어주기 위해서. 예. 네, 그냥 똑같은 수준이면 돼요. 저 뭐 이게 제가 안 해봤는데 안 해본 걸 하라 그러면 좀 이상한 놈일 수 있는데 저 네. 자퇴해봤기 때문에 자퇴하라는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네. 교육적으로 뭐 듣는 분들 충격 드릴 수 모르겠지만 네. 저는 오토바이 타고 싶으면 오토바이 타라고 해요. 네.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요. 음. 우리나라랑 북유럽 비교 많이 하잖아요.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건 모든 법들이 거기에 자유화돼 있어요. 뭐 성매매도 합법이고 뭐라고 하죠? 수간도 합법이에요. 근데 네. 그거는 해도 되는데 하지 않고 하냐 안 하냐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조절을 하는 거죠. 교육에 의해서. 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가 오토바이도 타보고 자퇴도 해봤지만 그리고 그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판단은 제가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절대로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네. 도박이 나쁜 것 같은. 전 마약을 하지 않아요. 마약이 나쁜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거를 경험이 없는 애한테 하지 말라 하면 반항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할 수도 있고 더 삐뚤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제가 자라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저를 자유롭게 키운 게 제가 교도소에 안 가고 여기서 사회적협화가 네.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들한테 사실 뭐 그게 뭐 부모님들 싫어할 수 있지만 저는 뭐 하고 싶은 건 일단 다 해보라고 해요. 대신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대학생인 것처럼 네. 수업도 듣고 싶은 거 골라 듣고 네.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예. 생각해보니까 저희 중학교 개교일에 교감 선생님은 저희 엄마가 면담을 했네요. 네. 담임이나 학생 주임 선생님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그런 책임만 자기가 지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면은 믿어주면 사실은 뭐 애는 삐뚤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부모님 마음에 그러진 않겠죠. 네. 자기 자식이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계속 위에서 어른들이나 뭐 부모님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만 하지 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네. 하면 했을 때
오는 뭐 후폭풍이나 뭐 이런 뭐 책임감들을 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네. 좀 우리 약간 좀 우리나라 뭐 얘도 학원 가고 쟤도 학원 가는데 나도 학원 가야 되고 부모 입장에서는 네. 학원 안 보내도 돼요. 저는 제 최종 학력이 중졸입니다. 중졸. 네. 근데 중졸인데 제가 작년에는 서울대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죠. 서울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기도 했었고 네. 뭐 저희 직원 중에 대학원 나온 직원들도 있고 저한테 월급 받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부모님의 조바심 때문에 애들이 더 망가지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아직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좀 더 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좀 조바심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를 망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그 신 대표님도 뭐 앞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청소년기를 남다르게 보낸 걸로 아는데요. 어떻게 이 과정을 그 잘 이렇게 뭐 치러냈다고 또 그래서 청소년들이 공감을 주는 강연자로 이제 무대에 서게 됐다고 보시나요? 그 제가 그 청소년기 때 저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어머니요. 예, 예. 그래서 실망시켜드리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실험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뭐 A 지역 프로젝트인데 A 지역이 굉장한 빈민가고 네. 굉장히 그 거기에서 뭐 교도소 출소자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어요. 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와서 40년 뒤에 역학 조사를 해봤어요. 네. 걔들이 어떻게 됐는가. 예. 근데 13%만 미국 일반인보다 훨씬 잘 살고 나머지는 사실은 뭐 또 굉장히 안 좋은데 네. 그 13%에 대해서 네가 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잘 살 수 있냐를 일일이 다 조사해 물어보니까 답 한결같은 답이 딱 하나가 누군가 날 절대로 신뢰해 준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네. 이게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있는데 저도 그 사례를 보고 저희 엄마가 언제든 제 편이었거든요. 네. 정말 무작정적으로 저를 믿어주고 넌 잘 될 거야. 너는 뭐 자존감 떨어지지 않게 네. 뭐 괜찮아. 뭐 이렇게 계속 믿어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떤 그 이런 남들이 보기에는 좀 위기 상황이었는데 부모님이 믿어주셨나요? 굉장히 많죠. 예, 사례를 좀 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뭐 학교 패싸움 같은 것도 네. 가서 제가 덩치도 크고 이러니까 가서 네. 덩치도 크고 가서 이제 패싸움 걸려가지고 경찰서 잡혀가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저는 이제 학교 애들을 이렇게 뭐 왕따하거나 폭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뭐 나름 또 정의가 있어가지고 근데 뭐 저 중학교 다니는 동창들 이거 들으면 알겠지만 저는 만약에 뭐 제 친구들이 담배 피면 또 때렸어요. 제가 교복 입고 담배 피지 말라고. 예. 네. 교복 벗고 피라고. 최소한 예의는 지키라고. 그런 정의는 좀 있었던 게 엄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쨌든 그런 뭐 크고 작은 사건들로 뭐 다른 학교에 패싸움했던 것들이나 뭐 그런 크고 작은 사건에 연루되어서 엄마가 학교에서 와서 뭐 상담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어쨌든 계속 그랬을 때 엄마가 저를 굉장히 엄하게 혼내는 것보다는 네. 대화를 하고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생각해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맞아본 적이 없네요. 네. 아니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혼나 본 적이 없다는 예. 얘기죠. 근데 좀 뭐라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믿어주셨나요? 어머니가요. 예. 아버지는 안 계셨었고.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서 뭐 똑같죠. 왜 그랬니? 그리고 뭐 그래야만 했니? 그래야만 했니? 예. 네, 그리고 뭐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좀 그러면서 많이 우셨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여튼 굉장히 부드럽게 타일듯이 항상 늘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일이 있던 부드럽고 타일르게 했고 사실 학교 그만둘 때도 굉장히 반대하셨거든요. 그때는 네. 굉장히 반대하셨지만 제 의지를 관철시켰고 나중에는 한 20살 되니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는 나한테 상의하는 게 아니라 통보한다고 늘 네. 결정하고 얘기한다고. 근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어머니가 저를 키워서 제가 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어렸을 때 계속 내가 좀 결정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네. 잘못된 거는 엄마가 좀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네네네. 예.
예, 그랬던 것 믿고 같아요. 위로해 주시고 하는 네네. 그런 부분이었네요. 그러면은 그 신 대표님이 청소년과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한테 좀 이래 본인께서 상담을 이렇게 해보셨으니까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자식은 없지만 저희 직원들이 한 10여 명이 넘어요. 근데 네. 이제 뭐 사업을 하면요. 진짜 직원들이 다 자식 같아요. 똑같아요. 네. 열불이 나고 때리고 싶은데 때릴 수 없고 네. 뭐 참을성도 굉장히 사업을 하면 길러질 수밖에 없죠. 쟤는 일하는 것 같은데 매달 월급 줘야 되고 네. 그래서 뭐 지난 5년간 굉장히 많은 수련을 했습니다. 제가 예. 직원들 때문에. 그래서 약간 자식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자식과의 관계, 저희 직원과의 관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관계고 공감인데 그 자식을 둔 부모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로 부모 회사도 잘못이다. 네. 대표 잘못이거든요. 네. 제가 이 일을 안 하는 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리더십이 부족하거나 제가 명확한 롤을 안 줬기 때문이에요. 제가 네. 월급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내 잘못인 걸 제가 지난 사업을 하면서 깨달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가 관계 설정을 잘못했거나 뭐 얘기했는데 애가 뭐 틱틱대 틱틱댔다 그건 애 잘못이 아니라 그간 쌓여왔던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네. 그건 부모 잘못 철저하게 전 부모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푸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루 매장을 다 닫으면요 100만 원 이상 손해가 나요. 굉장히 큰 네. 돈이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거를 불구하고 저희는 워크숍을 계속 가려고 해요. 최소한 2달에 한 번. 뭐 3월에도 갔다 왔고 요번에도 가는데. 근데 그 가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소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직원들하고 네. 공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야, 내가 이런 미션이 있는데 너네도 이걸 좀 동의해 줄래? 네. 동의한다고 해요. 또 얘기를 하죠. 음. 내가 이런 미션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저부터 모든 직원이 이 미션이 중요하구나. 우리는 위기성 자립을 하겠다. 이게 하나가 됐을 때 저는 그 조직이 굉장히 센고 정말 훌륭한 조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가정 똑같이 부모가 아이를 위해 정말 소통하는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힘들겠죠, 그게. 네. 네. 근데 이렇게 워크숍 같은 데 가서 계속 소통을 하시려고 하면 힘드실 텐데 어떻게 소통을 하세요? 힘들죠. 네. 힘든데 예. 맞습니다. 사실 비용적인 거보다도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같이 얘기해야 될 때도 있고 한 명씩 불러서 얘기할 때도 있고 요번에도 베트남 가서 지금 애들은 뭐 간다고 좋아하고 있지만 저는 또 이제 머릿속으로 뭐 가서 이제 단체 회의도 한번 해야 되고 이제 이때는 얘 불러서 얘기하고 쟤 불러서 되고 얘랑은 이런 얘기하고 쟤랑 저런 얘기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 근데 쉽지 않지만 네. 그게 부모고 그게 대표 그게 리더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할 수 없으면 사업하면 안 되고 그거 할 수 없으면 부모가 되면 안 되죠. 사실은 저는 뭐 이거 좀 파격적인 얘기인데 부모 면허증, 부모 자격증, 부모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를 완료해야지만 애를 낳을 수 있게 네. 해준다거나 지금 네. 뭐 너무 뭐 마음은 너무 훌륭한데 그 방법을 몰라서 부모 자격이 마음만 의도만 좋았다고 사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애를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어떨까? 부모 학교 이런 것들 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까? 부모 학교에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경제 발전한 것도 문제예요. 이게 좀 네. 천천히 됐어야 되는데 음. 지금 부모 세대와 제 세대가 다르고 또 애들 세대는 또 다르더라고요. 네. 제가 가장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희 회사에 아까 위기 청소년도 있고 막 그러는데 위기 청년도 있어요. 20대 네. 중반 이런 친구도 있는데 네. 위기 중년도 있나요? 네 중년도 있다가 잠수 타신 분 아까 예. 사실 그렇군요. 저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위기 청소년이라 청년이요 20대 중반에 네.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시급이 높습니다. 예, 높은데 8,000원부터 보통 인턴 때 10,000원까지 줘요 시급을. 굉장히 네. 파격적이시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봉 협상을 해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시급이 8,000원, 그러니까 보통은 이래요. 8,000 첫 달 8,000원, 다음 달 9,000원, 세 달 때 10,000원 정도 하고 이제 연봉 협상을 하는 네. 걸 하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저는 8,000원이면요 24시간 일할 것 같아요. 저는 돈이 궁금했거든요, 굉장히. 네. 그래서 24시간은 아니더라도 정말
뭐 굉장히 많이 일할 것 같아요. 저라면. 네.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다고 일을 하지 않아요. 예. 어떨 때 애들이 요새 일어나면요. 그렇게 사실은 뭐 경제로 취약해도 동의해야 돼요. 뭔가 내가 하고 싶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가 우리는 미션인 거죠. 미션으로 통일시키는 건데 얘한테 야 너 월급 뭐 시급 뭐 10,000원 줄 테니까 이거 해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없어요 요새는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10,000원이면은 굉장히 열심히 했을 거죠. 네. 그런 하나부터 열까지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경제 상황 때문에. 그래서 애들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애들 보는 프로그램도 보셔야 되고 네. 왜냐면 뭐 가장 먼저 사실 저 드라마 안 보는데 네. 뭐 송중기 드라마 그 뭐죠 영화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드라마 예. 다 그 얘기예요 직원들. 네. 저도 그 얘기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부모도 애들이라고 하던 언어들 뭐 그런 거 해야 뭐 애들하고 공감 소통이 되지 않을까? 네. 너무나 다른 인간이거든요. 지금 부모와 예. 우리는. 예. 예. 저도 어떤 방법을 확 알려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노력은 해라라는 거죠. 애들 입장, 애들 눈높이에서 정말로. 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요. 네네네, 완전 다른 인간입니다. 아, 완전 다른 인간이요? 네. 예. 그러면 진로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진로 지도를 위해서 부모님이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 그거는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로를 위해서는 진로는 네. 애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너 네. 판사대라 변호사 그러니까 자꾸 뭐 직업의 격차라든지 뭐 기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사실 부모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뭐 가장 큰 잘못들은 뭐 대표가 잘못하는 거, 부모가 잘못하는 거, 어른들이 잘못해서 지금 네. 대한민국이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진로에 대해서는 애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 걔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뭘 네. 해라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좀 아쉬운 게 사실 그 애들이 외로울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또래처럼 얘기할 사람이 없이 맨날 학원으로 가야 되고 네. 학원 갔는데 학원에서 친구들 만나야 되는 세상이라면 정말 전 지옥 같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예. 불쌍해요, 애들이 청소년들이. 예. 그래서 그냥 놔둬야 돼요, 아이들한테 진로는. 네. 진로를 맡겨라. 네네네. 예. 다양한 학원 보내지 말고 네.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줘야죠. 음. 학원 보내지 말고 뭐 국내 여행을 보낸다든지 뭐 아니면 뭐 알바라도 시켜본다든지 여기저기서 네. 그런 것들이 걔 인생의 진로 삶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자립심 뭐 어떤 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그 신 대표님이 이제 소년원 같은 때 방문 강의를 많이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때 그 어디에선가 제가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그때의 가난과 배우지 못함이 짐인 줄 알았지만 지금 나에게 날개가 됐다. 그리고 그 날개를 만드는 건 너희들의 몫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엔가 하셨던데요. 멋있게 정리된 거고 예. 정확하게 이제 대구 소년원 사실 소년원 말은 안 써요. 학교라고 써요. 정읍 예. 뭐 정보통신학교. 정보통신학교. 근데 그 대구에 있는 학교인데요. 네. 제가 한 게 아니라 대구에 있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사실 했던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한 거죠. 그 네.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예. 짐이었는 줄 알았는데 날개였다라고. 네. 근데 너무 좋아서 또 애들한테도 니네 선생님이 했던 말인데 뭐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를 이제 쓴 것 같아요 블로그에. 그래서 네. 그래요. 제가 인생 논할 나이가 아니긴 하지만 네. 저도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이 있어요. 사업적으로나 뭐나 힘든 네. 많은데 그리고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사실 짐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중졸에 뭐 네. 근데 제가 우스갯소마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희 술 한잔 먹고 친구 대표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중졸인데 이제 그 별로 그 학력 인플레이션이어서 메리트가 없다. 한 네. 초졸 정도는 돼야 된다 내가. 네. 개나 소나 중졸이 많아서 네. 야 내가 초졸 정도는 됐으면 더 좀 이렇게 이력이 좀 독특했을 텐데라는 네.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리고 이건 아이들이나 그 위기 청소년 아이들이나 우리 오시는 좀 취약계층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의 그런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달돼서 더 빛나 보일 수 있다. 네. 더 뭐 나중에 실제로 뭐 정말 책도 쓸 수 있고 나처럼 이렇게 강연이나 강의를 다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로 어떻게 그 지금 저기 학부모 자기 애가 정말 너무나 말 안 듣고 너무 속상해하신 분들은 저만큼 사고를 안 쳤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계속 여기서 실제 사례를 많이 얘기 안 했지만 네. 경찰서 애 때문에 경찰서 가는 경우 드물거든요. 경찰서를 간다든지 보통 담임이나 뭐 학생 주임선생하고 면담하지 교감 선생하고 면담까지 안 가거든요. 바로 직방으로. 네, 그런 네. 거는 드물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리고 이제 제 친구 부모님들은 저를 만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제가 올해 33이에요. 33. 네. 근데 제 친구들 보면 결혼한 친구도 있겠지만 아직도 부모님 밑에서 그 용돈 받고 PC방 다니는 이런 애들도 있고 네. 뭐 사실 뭐 이렇게 얘기가 그렇지만 그냥 뭐 백수처럼 지내는 애들도 있는데 네. 저는 저희 어머니 저번 달에 그 미국을 보내드렸거든요. 자, 미국도 보내드리고 우리 어머니는 뭐 아들 잘 만났죠. 네. 예, 뭐 엄마는 전혀 저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예. 몇 년째 네. 제가 책임지고 있지.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물려받은 재산 없고 30살에 어떤 가장이 되는 건 되게 힘들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겠죠. 그나마 제가 사업을 해서 물론 제가 네. 좀 잘 산다는 건 아니지만 빚도 몇 억이 있지만 네. 그나마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그 자녀가 나중에 그 당신들을 부모들을 책임질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 거는 예. 지금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걔가 나중에 커서 당신 밑에서 이렇게 백수로 용돈 받았을 건지 아니면 저처럼 미국을 보내실 건지는 네. 그때 정말 중요한 거. 지금 15, 17살 때 예.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원 보내지 말고 예. 다양한 경험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리 신바다 대표님과 함께 카페 창업 이야기, 또 사회적 기업 이야기, 또 진로 문제, 청소년들과의 소통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이들의 진로 문제로 고민하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도움 받으셨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진로 레시피 백선기였습니다.